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제 이재명 관련 재판 관련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표현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국난에 접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왜란 같은 데를 보면은 그게 정확한 그 사료를 갖다가 검증해 갖고 만들어 놓은 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임진왜란 난 다음에 의주까지 같이 갔다 오고 또 이제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그 윤두수, 그 다음에 윤근수 두 형제의 이제 어떤 행위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곤란에 처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의 활동을 갖다가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내 목숨을 바치고 부하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전란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전란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선조가 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없애야만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선조는 끊임없이 이순신을 갖다가 경계를 하고, 그 임난 중에도 본인은 도망가고 의지까지 가고 또 이제 급해가지고 명나라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죠. 근데 유성룡을 비롯한 이제 신하들이 가면은 이제 끝난다. 지금 밑에서는 그 모든 농민들을 비롯한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승병들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피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명나라로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려가지고 명나라까지는 이제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에서도 유정하고 이제 진린하고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왔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순신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병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 군인들을 관리하는데 거기를 갖다 명나라의 지위를 받게 하려고 하죠. 이제 마지막 일본 군들이 이제 철수를 합니다. 일본의 풍수길이 이제 죽어가지고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 병력이 살아서 그대로 일본에 건너가면은 다시 올 것이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가능하면은 여기서 저 사람들을 전멸을 시켜야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그러한 욕심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괴멸을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명나라 이제 유정이라는 장수는 아예 이제 여러 가지 방해를 하죠. 물론 막바지에 이제 진리는 좀 설득이 돼가지고 진이든지 아니든지 같이 조금 이제 동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내려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순신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명나라 그 유정의 지위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순신이 판단할 때는 명나라 지위를 받게 되면은 일본 저 군인들을 갖다가 고스란히 살려 보내야 되거든.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부하들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전사로 왔던 사람이 약간의 눈치를 채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거기서 죽어가죠. 즉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시 재침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 힘을 갖다가 소멸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성전하고 나면은 또 본인 때문에 자기 부하들까지 선조에 의해서 죽을까 봐서
본인이 거기서 전사를 하면서 그때 내려왔던 선전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암시를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은 살려달라.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하는 것은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법관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법관들이 판단하고 이건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한 상식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 될 수 있었던 것이 즉 그 법화 의혹에 대해서는 조명회란 7급 별정직 공무원이었죠. 그 다음에 성남시 그 백현동 어떤 개발에 관련된 것은 국토부의 압박 여부가 없었다라고 증인을 써줬던 성남시 주거환경 과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팀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주무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참 성실하고 충분하게 대접받을 사람들이지만은 문제에 관련된 그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힘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에 그냥 아까 조명현 씨 같은 사람은 본인이 공노비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고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증인을 썼던 거죠. 증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진짜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봉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운영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정부 고위 행정 관료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특혜 얘기가 나왔던 공기업 사장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00명, 그 다음에 사법부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는가. 이런 기회에 본인들이 한번 공직자로서 역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얻을 것 다 얻고 충분히 누릴 것 다 누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것 조금 더 익히 싫어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윤군수나 윤두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정말로 하이직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근무했던 분들이 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대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정상적인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참 위험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어디 보니까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이제 국민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나는 돌아보니까 천성적으로 봉사할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내려놓고 본인이 맞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권, 모든 특혜, 모든 권력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가지고 1598년 끝났는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직위에 맞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주변을 뭘 참 돌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기왕이 국가의 중책을 맡았으면 그 자리에 맞게 멋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핵을 그었습니다. 두 부장 판사님들이 핵을 그어놨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는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걸로 폐해를 보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